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31일 수요일 아침 9시 37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좀 부진했고 유럽 증시는 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상승 추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락 전환으로서의 신호도 보이지 않고요.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다이버전스입니다. 지수 자체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보조지표가 이를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빌빌빌빌빌 합니다. 빌빌빌빌 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보조지표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해결하는 좀 긍정적인 방법, 혹은 이제 지수가 내려오면서 보조지표와 함께 내려가는 이런 좀 부정적인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이제 오늘 밤부터 나오는 FOMC라든가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느 쪽으로 다이버전스를 해소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하여튼 어젯밤에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증시가 좀 움직임이 둔화가 됐는데, 이런 모습들은 FOMC 등을 앞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경계감이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나온 뉴스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죠. 4분기에 반도체가 적자라고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뭐 다행인 거는 D램은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데 어쨌든 악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반도체가 주요 산업인데, 반도체가 주요 사업인데 적자래잖아요. 일단 그죠?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됐는데 실적들은 둘 다 괜찮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주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 발표된 이후에 패스하고 구글만 좀 볼 건데, 구글은 보시다시피 6% 하락 중입니다. 현재 왜 하락 중이냐면은 광고 매출이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AI 센터를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앞으로 뭐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대요. 비용 증가 뭐 그런 측면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의식해가지고 6%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은 지금 급락하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에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있긴 한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사장님이 회사에서부터 그 테슬라 회사에서 받은 그런 뭐 보너스라든가 뭐 월급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뭐 보상 패키지라고 영어 뉴스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던데, 그게 이제 55빌리언 달러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다시 뱉어내라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머스크한테요. 일단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테슬라 주가는 좀 비교적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가까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점도 구글의 급락과 함께 더불어서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글하고 테슬라가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나스닥은 시간 외에서 지금 0.7%, 0.8% 정도 이렇게 하락 중입니다. 여기 일봉 보시면 그죠? 하락 중이에요. 오늘 한국 증시도 그것 때문에 일단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구글 실적과 또 그리고 테슬라 이슈, 이런 것들은 지금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 오늘 매매하시는 분들이 꼭 알으셔야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 좀 드렸고, 이제 어젯밤 이야기 좀 다시 하자면은, 어젯밤은 고용지표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많이 상회했습니다. 8.75가 예상치였는데 9.0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너무 튼튼하구나라는 그런 지표가 나온 거죠. 미국 고용시장이 튼튼하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를 낳죠. 금리가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된다? 증시는 악영향을 받는다. 그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대로 어젯밤 시장이 움직였어요. 금리는 뭐 지금은 이제 금리가 계속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 소식이 나오고 나서 장기물 금리, 단기물 금리 둘 다 좀 많이 오르면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거 10년물 선물인데요. 저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서 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엄청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 증시 내내 이렇게 금리가 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점들은 미국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쳤는데,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는 금리가 다시 제자리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 FOMC 기대감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금리가 장중에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가 장중에 저 고용지표 때문에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물 금리는 굉장히 강했어요. 이 10년물 금리, 장기물 금리들은 뭐 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는데 2년물 금리는 조금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년물 금리는 금리가 좀 많이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다시 좀 역전이 좀 심화가 됐겠죠. 장기 금리는 찔끔 떨어지고 단기 금리는 조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타났고, 이 달러에는 고용지표가 물론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환율 시장은 이 변동성이 좀 줄어있는 상황이라서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분명히 달러 강세의 재료입니다. 그죠? 이거 유로화 30분 봉인데, 그 어제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유로화 약세가 순간적으로 탁 나타났습니다.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물론 지금은 다시 이제 유로화 약세, 지금은 다시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분명히 어젯밤에 나온 그런 재료는 달러 강세 재료였습니다.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았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악영향을 좀 미쳤고, 그래서 미국 증시 좀 부진했다. 요겁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그래서 나스닥 계속해서 빠졌고, 그래도 S&P는 조금 버텼고, 러셀 지수도 좀 약했다.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T 빅테크,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IT 빅테크가 좀 많이 빠진 것을 알 수 있겠죠. 애플 좀 많이 빠졌네요. 그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우려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하여튼 전반적으로 약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어젯밤에 올랐나 봅니다. 그죠? 국제유가가 어젯밤에 올랐네요. 요즘 잘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모았고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들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인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요. 저기 러셀 지수가 이제 앞으로 조금 좀 두각을 좀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지금 오히려 더 빠지고 있거든요. 러셀 지수가. 얘도 좀 가야 될 때 지금 잘 못 가는 그런 거긴 해요. 물론 지금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여기다 대고 지금 저 다이버전스가 세상을 망칠 큰 문제다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이제 지표 나오면서 차분히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좀 다들 다이버전스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겁니다. 맨날 다이버전스 이야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나스닥에다가 보조지표를 좀 켜놓긴 했어요. 잠깐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이버전스, 그죠? 그냥 보조지표와 다이버전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지표가 다이버전스가 일부 나타나는 지표도 있고 안 나타나는 지표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몇 가지 다이버전스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만 간단하게 그냥 좀 볼게요. 예를 들면 RSI 이런 거 아시죠?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지표니까 갖고 나왔는데, RSI 같은 거 보시면은 지난번에 12월 19일 요 시점에서 RSI가 거의 81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고점은 한참 높아지고 있지만 RSI가 이번에 74, 73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점은 높아지는데 RSI가 낮아지고 있다. 이거 계속 주식이 올라가면서 저 보조지표의 다이버전스를 해소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주식 크게 떨어져서 이게 해소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점들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혹은 MACD 같은 이런 지표들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지표들도 계속해서 주식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떤 빨간 선과 초록색 선들의 어떤 이런 고점들이 높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번에 보시면 주가의 고점은 분명히 높아지고 있지만 이 빨간 선과 초록색 선의 이런 고점들은 잘 높아지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런 오실레이터 이런 것들을 봐도 갈수록 좀 지금 이제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죠. MACD 같은 건 이평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지표이긴 한데, 이런 거를 쉽게 말해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이평선들이 이렇게 쫙 수렴이 됐다가 다시 지금 발산을 해야 되는 이런 타이밍인데,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발산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도 혼란한 시간을 보냈으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이격도를 팍팍 벌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격도를 팍팍 벌리면서 이 주가가 공격적으로 이평선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평선들이 따라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많이 느린 겁니다. 왜 느리겠어요? 힘이 딸리니까 느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이버전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히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더라도
야, 이게 지금 올라가는 이런 힘을 고려했을 때 다음번에 좀 부진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덕길 올라간다 생각해 보자고요. 언덕길. 어떤 무거운 화물차가 언덕길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탄력 받아갖고 빠른 속도로 이 언덕길을 질주하면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야, 저 정도 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렇게 신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언덕 꼭대기까지 화물차가 잘 올라가서 다음에 이제 예, 그 이번 언덕을 잘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트럭이 저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데 영 속도가 언덕길 초입부터 영 속도가 느리고 막 비실비실해요. 막 뒤에서 검은 매연 나오고 뭔가 안 좋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죠. 야, 지금은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 탄력이 약하니까 이 언덕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못 올라갈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떤 지금 보조지표, 다이버전스를 보는 뭐 그런 간단한 논리, 비유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버전스가 어느 쪽으로 해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지금 나스닥이나 뭐 이런 미국 주요 지수들이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매도세가 등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의 힘이 더 센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군다나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역배팅, 뭐 지금 하방 배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거죠. 더군다나 오늘 밤에 이벤트 있잖아요. 중요한 이벤트 나오면서 장대 양봉 튀어나오면서 저런 다이버전스를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힘은 빠지지만은 어쨌든 아직까지 바퀴는 잘 굴러서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하방 배팅을 하고 싶으면 이제 바퀴가 멈춰갖고 이제 뒤로 구르는 순간을 노려야 되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 바퀴가 뒤로 구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바퀴는 앞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구글과 테슬라가 안 좋은 소식을 맞으면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물론 지금 이거는 아침 9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근데 분명히 지금 좀 충격이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전전일 나왔던 이런 저점 자리 어디예요? 저점 자리 이런 자리들을 명백하게 붕괴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어떤 이번에 시장의 충격이 좀 컸던 겁니다. 구글이라든가 테슬라 이슈 때문에 나스닥이 빠졌던 거는 지금 좀 큰 거예요. 이게 작은 매도세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9시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오늘 밤에 FOMC까지 있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분명히 지금 좀 충격이 컸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근데 아무리 지가 충격이 커봐야 눌림입니다. 상승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그래도 더 셉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S&P는 S&P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강력한 매도세라고도 볼 수 없고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가벼운 조정, 그죠?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그래서 강합니다. 러셀 지수는 이 어젯밤 사실 좀 강한 힘을 좀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단 글쎄요 조정 어쨌든 상승 추세에는 변함이 없는데 아직까지 조정 중이긴 한데 얘도 그래요. 얘도 이제 어떤 그 전날 29일 날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줬으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전반적인 것들 쭉 살펴봤습니다. 이게 유럽 증시에서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유럽 증시에서도 독일 증시인데 얘가 이렇게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왔어요. 얘도 이제 신고가예요. 물론 여기 고점을 아직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신고가는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신고가 랠리의 구간으로 진입한 겁니다. 선언해도 될 정도인데 신고가 랠리 중이다라고 선언을 해도 될 정도인데 근데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이게 탄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탄력이 약하죠. 물론 FOMC 전이니까 탄력이 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이런 것도 다이버전스의 어떤 그런 모습을 조금씩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닌데 얘도 탄력에 조금 좀 문제가 있긴 한 거예요.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어제 변동성 지수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S&P가 좀 강해갖고 변동성 지수는 좀 떨어졌다. 변동성 지수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삼각 수렴형 나오고 있거든요. 고점이 이번에 지금 일단 이거는 솔직히 지난 언제야 이게 1월 29일 날 빅스의 윗꼬리가 달았는데 이 윗꼬리 살짝 좀 솔직히 좀 오버슈팅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이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빅스가 지금 안정되기 직전으로도 사실 좀 보입니다. 빅스가 이번에 여기서 좀 꺾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박스권이면은 얘가 어떤 박스권 이런 상승을 유지하려면 이번에도 이까지 올라와 줬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못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갑자기 지금 급속히 지금 시장의 힘이 지금 빅스의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과정일 수 있어요. 물론 FOMC 전이니까 뭐 크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모습, 시장이 좀 안정되려고 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좀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것들 쭉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달러 받고 금리 받고 다 봤고요. 하여튼 국제 유가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에너지 섹터가 강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다 봤습니다. 한국 증시 좀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그죠?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실적이 4분기에 뭐 적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보이시다시피 일단 하락 출발은 했고요. 비교적 강한 매도세가 등장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뭐 구글 뭐 그런 거에 영향도 좀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다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 한국 증시도 사실 오늘 아침에 좀 제법 강한 매도세가 좀 나오긴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보시다시피 335 정도까지 한번 훅 빠졌었는데 이런 건 일단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그 말씀드렸던 중요했던 자리가 336이었다고요. 336점 얼마였죠? 이 1월 17일 날 급락했던 이 음봉이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게 강했었더라면은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는 게 아니죠. 근데 일단 보시다시피 시작부터 일단 한번 붕괴를 시키긴 했었습니다. 뭐 물론 지금은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점들이 이제 아직까지 그죠? 아직까지 어떤 싸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지금 이 자리의 싸움이 완전히 다시 지난번에 이 상승을 다시 시작하게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던 거 그대로 재현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여기 큰 방향성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강하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 이런 게 강하긴 강합니다만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죠? 네, 지켜보자고요. 특별히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시작부터 좀 비교적 좀 강한 매도세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봤고요. 그래서 콜옵션도 풋옵션도 다 좀 혼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중요한 지표 발표 전이니까 뭐 특별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코스닥이 좀 약해요. 네, 코스닥이 좀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더 빠지려고 그러고 있네요. 좀 불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요.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죠. 하여튼 뭐 삼성전자 실적이고 뭐고 FOMC도 있고 재무부의 어떤 채권 발행 계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이쯤에서 그냥 뭐 적당히 좀 짧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